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.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? 다른 기자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? 분명 공공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다,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죠.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.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. 그리고 탄압,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.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. 기름값 정도의 뭐 소액이다, 뭐 관행이다,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라든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황당하고 잘못된 말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괜찮겠죠?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. 그게 대한민국입니다.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.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.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? 다른 기자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?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.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.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?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변론도 고소고발 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걸 안 하셨을까요?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뭐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. 이건 안 하시네요. 왜 그러실까요? 아니기 때문인 거죠. 본인들도 아시는 거고 여러분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? 그 검찰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.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한다고 했는데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서의 대상자의 소환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징계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 대응이 좀 미흡하다,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 같아요.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지만 그 소송을 취하라는 지휘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. 그리고 저는 그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그거에 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보고나 제 의사결정을 받지 않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.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대한민국이 학생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해야 되는 나라,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는 나라,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. 시간 괜찮으시면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.
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. 근데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, 이거 펜타닐 같은 거는 뭐 만 원대거든요. 그런데 이 가격, 마약의 가격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아닙니다. 마약 뭐 재료비, 양귀비 이런 거 뭐 키우면 키워지잖아요. 별로 재료비가 아니라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.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.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,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.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마약을 이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. 잘 안 걸릴 거다. 그리고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호기심으로 이 수요층들이 유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.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.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마약 가격이 대단히 낮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 바로미터고요.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걸 근절하는 겁니다.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미 퍼진 나라들은 마약을 근절하겠다, 다시 청정부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. 그거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 단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노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거는 마약의 유통, 마약의 제조, 마약의 밀수, 그리고 상습적인 흡입 여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고 많이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권유하거나 청소년에게 이 마약을 접촉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가담한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고생하셨습니다.